이솝 이야기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이솝 동화에 온 것을 환영해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동화책이 많이 없었어요. 학교를 가서 국어책 같은 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중에는 이솝 이야기가 많았더라고요. 이솝 이야기에는 개, 고양이, 사자, 모기, 쥐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재밌었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동물이 주로 나오는 이솝 이야기를 10가지나 쭉 들려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또로롱 똥똥 똥똥. 사자와 새양쥐.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이었어요. 사자가 기분 좋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얼굴 위로 새양쥐가 기어 올라갔어요. 새양쥐는 자기가 올라간 곳이 사자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뒹굴고 구르고 뛰어놀았어요. 낮잠을 방해받은 사자는 무척 화가 났어요. 낮잠 좀 자려는데 성과시구나. 도대체 웬 놈이냐? 그러면서 앞발로 얼굴을 더듬어 보니 작은 새양쥐였어요. 내 놈이구나. 한 입에 먹어버리겠다. 화가 난 사자는 입을 쩍 벌렸어요. 새양쥐는 깜짝 놀라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 대신 언제라도 그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이 말에 사자는 너 따위 새양쥐에게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담? 하긴 이까짓 한 입도 안 되는 걸 먹어봤자 입만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새양쥐를 놓아주었죠. 그 후 어느 날 일입니다. 숲속을 어설렁거리던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갇히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그물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자는 무서워서 소리를 으르릉 지르며 마구 몸부림쳤어요. 이 소리를 멀리서 듣고 어디선가 새양쥐가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물을 가닥가닥 끊어서 사자를 구해주었지 뭐예요. 사자는 새양쥐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어때요? 사자는 아이고 이렇게 작은 새양쥐에게 무슨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나 했지만 새양쥐 덕분에 사자가 살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우의 꾀. 숲속 길가에 고기 한 덩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동시에 발견하고 달려들었지요. 멍멍!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이 고기는 내 거야. 야옹야옹 무슨 소리.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거야. 마침 지나가던 여우가 싸움을 말렸어요. 친구들아 그만해.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쭉 찢어 두 덩이로 나누었어요. 이런, 이쪽 고기가 더 크네. 여우는 뭔가 생각하는 척 하더니 큰 쪽의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베어 먹었는지
이번에는 다른 쪽에 고기가 더 커 보였어요. 이번엔 저쪽이 더 크네. 냠냠. 이번엔 이쪽이 더 크잖아. 냠냠. 여우는 고기를 똑같이 나눈답시고 번갈아가며 한 입씩 베어 먹었어요. 그러다 결국엔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 말았지요. 아이쿠, 다 먹어버렸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여우가 사라지고 나서야 개와 고양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이고,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걸 멍멍. 싸우다가 여우 좋은 일만 시켰네요. 화 잘 내는 농부. 어느 마을에 툭하면 화를 잘 내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는 여우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한번 여우가 이 농부의 닭을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농부는 잘못된 일은 무조건 여우의 탓으로 여기곤 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농부는 언젠가는 한번 여우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지요. 농부는 여우가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놓아 두었어요. 운이 나쁘게도 여우는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이놈 잘 걸렸다. 그동안 쌓였던 것을 몽땅 갚아주마. 농부는 기름을 잔뜩 적신 칩뭉치를 가져와 이것을 여우 꼬리에 잡아맸어요. 여우는 무서워서 몸부림을 쳤으나 덫에 걸려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농부는 기름이 잔뜩 밴 지푸라기에 불을 붙였어요. 여우는 급에 질려 펄쩍펄쩍 뛰었어요. 하늘에서 이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던 하느님은 농부가 너무 심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덫을 풀어 여우를 밀밭으로 몰았습니다. 밀밭은 마침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번에는 농부가 펄쩍 뛰며 당황했어요. 농부는 여우를 잡으려고 밀밭으로 가지 못하게 쫓아갔어요. 여우는 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꼬리에 붙은 불이 무서워서 밀밭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밀밭으로 불이 옮겨 붙었겠지요. 하느님은 여우를 냇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었어요. 여우 꼬리에 붙었던 불은 곧 꺼졌어요. 그러나 밀밭의 불은 더욱 번져갈 뿐이지요.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한 장난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농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개미와 비둘기. 날씨가 따스한 어느 날입니다. 개미들이 연못가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난을 치던 개미 한 마리가 그만 연못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개미는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허우적거렸어요. 마침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비둘기는 아유, 저런 불쌍도 하지 하면서 나뭇잎 하나를 따서 개미에게 던져주었어요. 개미는 나뭇잎 배를 타고 깃설그로 헤쳐나왔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비둘기가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아, 이 나뭇잎은 저 비둘기가 떨어뜨려 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 개미는 비둘기님 고마워요. 이 연애는 언젠가 꼭 갚을게요.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본 사냥꾼이
활을 겨누어 비둘기를 쏘려고 하였어요. 아, 큰일이다! 이것을 본 개미는 급히 기어가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어뜯었어요. 뜨거워! 갑자기 발이 너무도 따가워서 움직이는 바람에 사냥꾼이 쏜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지요. 개미는 지난번의 은혜를 갚은 것이 몹시 기뻤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 옛날 어느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귀한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닭은 매일같이 금으로 된 알을 하나씩 낳았고 그것을 팔아 할아버지네는 점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될수록 돈이 더 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왕이면 하루에 10개씩 낳아줄 일이지 하루에 겨우 1개씩 낳을 게 뭐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 뱃속엔 분명히 금이 가득 차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두 사람은 마침내 닭의 배를 갈라보기로 하였어요. 두 사람은 칼을 갈아서 닭의 뱃속을 갈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속은 다른 닭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닭은 이미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죽고 말았어요. 너무 욕심을 부린 거겠죠? 하루에 1개의 황금알만 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은 자꾸 욕심이 나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욕심을 너무 심하게 부리면은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네요. 두 친구와 곰. 두 친구가 숲속으로 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우정을 약속하며 걸어갔어요. 나는 자네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거야. 그 중에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자네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키 큰 사람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커다란 곰이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키 작은 사람은 친구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 큰 사람은 미처 도망가지 못해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곰은 절대로 죽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곰은 곧 쓰러져 있는 사람 곁으로 왔어요. 곰은 그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코를 대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잠시 후 곰은 마침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어설렁어설렁 가버렸어요. 곰이 멀리 사라지자 키 작은 사람이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미안한 듯 물었어요.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뭐지? 그러자 키 큰 사람은 위험한 처지에 빠졌을 때 친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사람과는 함께 다니지 말라고 하더군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슴과 사자. 숲이 울창한 곳에 아름다운 사슴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슴은 목이 말라 물 마시러 우물가에 찾아갔어요.
물을 마시면서 물에 비친 제 모습을 쳐다보았어요. 아휴, 내 뿔은 어쩜 이리 멋질까? 정말 늠름하고 당당한 뿔이야. 아니, 그런데 다리는, 다리는 저게 뭐람? 너무 가늘어서 볼품이 없잖아. 바로 그때였어요. 풀숲에 숨어있던 사자가 으흥 하고 달려들었어요. 사슴은 놀라서 가늘고 긴 다리로 껑충껑충 열심히 뛰면서 달아났어요. 휴, 하마터면 사자밥이 될 뻔했네. 가까스로 한숨 돌린 사슴은 사자가 쫓아오나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뿔이 안 빠지네. 이를 어쩌지? 그러는 사이에 사자가 사슴을 바짝 뒤쫓아 왔어요. 바로 등 뒤에서 사자 소리가 들려오자 사슴은 한탄했어요. 못마땅해 하던 다리 덕분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도망쳐와서 살았는데 내가 늘 자랑거리로 자랑 삼아 했던 뿔 때문에 도로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이를 어쩌나. 농부의 교훈.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매일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이 일쑤였어요. 오늘도 또 싸움이냐? 첫째야, 당장 나가서 나뭇가지를 잔뜩 꺾어와라. 어이쿠,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시나 봐. 첫째는 주저주저하며 나뭇가지를 꺾어왔어요. 자, 모두 나뭇가지를 하나씩 부러뜨려 보아라. 네? 그거야 너무 쉽지요. 첫째는 쉽게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렸어요. 둘째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첫째야, 이것도 부러뜨려 보아라. 이번에 농부가 내민 것은 나뭇가지를 한데 묶은 나무단이었어요. 첫째는 끙끙거리며 나무단을 꺾으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것은 아무리 힘을 줘도 꺾이질 않아요. 그것 봐라. 너희도 혼자 쓰는 그 나뭇가지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란다. 하지만 이 나무단처럼 둘이가 싸우지 않고 똘똘 뭉친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란다. 그제야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는 동생과 절대로 싸우지 않을게요. 다리 위에 개. 한 마리의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는 깨끗한 시냇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개는 문득 다리 위에 멈추어 서서 냇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냇물 속에서도 한 마리의 개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리 위의 개는 물속의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자기의 끝보다 크고 맛있어 보였어요. 다리 위의 개는 그것이 탐이 났어요. 그리고 위협을 해서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섭게 왕왕 하고 짖었어요.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냇물 속으로 붕덩 떨어지고 말았지요. 다리 위의 개는 아차, 잘못됐구나. 아이고,
하면서 다시 냇물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억울한 표정을 한 개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쥐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들짐승들의 무리와 새들의 무리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들은 새들 편에서, 들짐승들은 들짐승들 편에서 서로 자기 편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쥐는 어느 쪽 편도 되지 않고 뒷전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싸움은 아무래도 힘센 들짐승들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것을 본 박쥐는 날개를 꼭 접고 들짐승들의 대장인 사자에게로 걸어갔어요.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들쥐의 친척입니다. 저를 들짐승 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한패가 되어 싸우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들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갔어요. 아무래도 싸움은 새들 쪽이 이길 것처럼 보였어요. 박쥐는 접었던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서 새들의 대장인 독수리에게로 갔어요. 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새의 편입니다. 저를 대장님의 부하로 삼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박쥐는 다시 새들의 편에서 열심히 싸우는 척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들짐승들과 새들은 서로 다 같이 지쳐서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요. 두 편의 대장은 서로 자기 편 안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리기로 하였지요. 박쥐는 재빨리 들짐승들의 대장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는 들쥐보다는 훨씬 잘 싸웠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자 대장은 뭐야? 너는 새들처럼 날아다녔잖아. 하고 호통을 치면서 박쥐를 쫓아버렸어요. 박쥐는 이번에는 새들의 대장에게 가서 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새들은 화를 내면서 너는 들쥐처럼 다녔잖니? 우리 편이 아니야? 박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그때부터 밤에만 나와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또로롱 똥똥 똥똥. 이솝 이야기 10편이나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이야기? 개미와 비둘기? 화살내는 농부? 다리 위에 개. 그렇죠. 다 재밌어요. 다리 위에 개는 짧은 이야기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물에 비친 자기 모습도 모르고 먹을 것을 놓쳤네요. 그죠? 이솝 이야기는 주로 욕심을 부린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너무 잘난 척 한다든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동물에 비유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이솝 이야기를 눈을 감고 상상도 해보면서 꿈나라에서 만나요. 할머니도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안녕.